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목세일즈의 김보람입니다. 주말 즐겁게 보내셨는지요? 이제 한 주를 출발하는 월요일인데요. 왜 사람은 자신이 마음 먹은 만큼만 행복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만큼 지나간 주말이 아쉽고 다가올 주말은 조금 멀게 느껴질지라도 이 월요일을 더 힘차고 행복하게 보내신다면 한 주가 더 즐거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월요일에 여러분에게 더 힘을 보태드릴 전문가 소개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화면 보시죠. 삼로기법의 창시자로 수급 주포찾기 매매의 달인 이상로 멘토입니다. 네, 이상로 멘토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장 이야기부터 잠깐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예. 저는 한 곱이 넘으면 한 곱이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난주도 물론 이벤트가 많았지만 이번 주도 FOMC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많이 시장이 불안해하는 모습이 느껴지고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오늘장 내부적인 모습을 살펴보니까 그동안 조금 반등했었던 업종들이 다시 내려가더라고요. 정유화학 조선주들도 다시 내려가고 있고요. 건설주들도 하락하고요. 네. 지금이 오늘 3월 며칠이죠? 오늘이 3월 16일입니다. 예, 맞습니다. 16일이죠. 건설주, 부동산 경기가, 우리가 아파트 거래량이 가장 크게 느는 시점이 바로 3월 초입니다. 네. 그리고 3월 말까지, 우리가 3월, 4월 달이라고 하는데, 제가 3월 달 중순까지는 건설주가 괜찮지만 그 이상으로는 좀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던 이유도, 금리 인하라는 부분이 이미 재료가 노출이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또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것은, 그러면 당연히 전세가율이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건설주가 올라가야 되는데,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반영이 됐다는 거죠. 재료는 노출이 됐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부터는 거기에 대해서 순차적인 하락 장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렇게 인식을 하시는 게 맞겠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정유업종이라든지 아니면 여타의 경기 순환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일단은 반등 시그널, 반등 탄력에 의해서 현재 포인트까지 올라왔지만 지금 2000포인트를 뚫기 위해서는 어떤 종목군이 올라줘야겠습니까? 어떤 종목이 올라줘야 될까요? IT? 예, 그렇죠. 일단은 시가총액이 무거운 종목군들이 올라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낙폭과대군에 투여가 되어 있던 그 금액들이 지금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디로? 바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로 움직여야만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맞아요. 오늘 삼성전자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오르는데 지수는 그렇게 크게 있어요. 오르지 못하고 네. 있습니다. 맞죠? 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은 정해져 있고 그 섹터군 자체가 지금 주도 섹터군이고 거기에 대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결국에는 코스피가 상승장으로 돌아서겠구나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종목을 발굴해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달려가고 있는 종목군들이 더 갈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또다시 바닥권역에 매집이 되어 있는 종목군들이 튀기 시작하면서 같이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시고 시장의 분위기를 보시는 게 올바른 판단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시장 전반적인 이야기까지 먼저 나눠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 주셨던 종목 지금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합니다. 지난주 3월 9일 월요일에 담았던 종목입니다. 영원무역이었는데요. 조금 아쉽네요. 1시 반 기준으로 3% 조금 넘게 손실이 나고 있는데요. 매수 가격이 52,400원이었습니다. AS 받아보겠습니다. 보유 의견이었습니다. 네. 제가 100원, 200원을 중요하게 맞아요. 생각하지는 네. 않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까지 방송에서 보셨듯이, 제가 지금까지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이유는 종목이 잘 갔으니까 저는 개편 때도 살아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결국에는,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는 종목군들도 크게 빠진 것도 없고, 그리고 항상 어느 정도는 올라와주는 아무리 썩었더라도 준치죠. 그래서 어느 정도는 항상 수익률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3.8% 정도 빠져 있는 상황인데, 글쎄요. 지금의 이 모습을 보시기보다는, 앞으로의 성장성적인 성장 가치, 그리고 트렌드적인 분위기를 좀 더 보신다면, 지금은 결국에는 저가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생각으로 네. 좀 더 홀딩하는 전략 말씀을 드리겠고요. 차트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았었죠. 네, 맞습니다. 일단은 지금 양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차라리 이런 모습이 좋은 모습이죠. 어차피 양매수는 빠질 수밖에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양매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이 자리 자체가 강할 수 없는 자리였고, 자, 여기서는 이제 양매수죠. 양매수가 이제 들어와서 올리는 자리였고, 그렇다면 결국에는 하단 권역대에서 다시 한 번 더 자리 잡고 갈 수 있는 가격 권역. 바로 지금은 투매성 물량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요. 매일 주식을 제가 오늘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매일 주식을 한다고 돈이 버는 건 아니에요. 자, 그게 바로 우리가 투자자와 근로자의 차이입니다. 투자자, 유태인들은 매일 일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연예인들도 드라마 한 편 찍고 난 다음에 300일을 놀아요. 그런데 우리보다 돈을 많이 벌어요. 자, 그것을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가 투자자가 되려면 투자를 해놓고 난 다음에 기다릴 수 있는 기간 동안 다른 공부라든지 아니면 여가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더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믿고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 홀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업무역 손절가 터치하지 않았고요. 일단 목표 가격 7만 원까지 홀딩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의 관심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지금 바로 화면으로 공개합니다. 네, 이상로멘토의 세일즈 종목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정신의학계 전문업체 환인제약입니다. 네, 가뜩이나 고령화 사회의 추세 때문에 이 제약바이오의 성장성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말씀하실 환인제약이라는 업체는요, 이 정신의학계,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 드리자면 우울증이나 치매 치료제를 만드는 업체라고 합니다. 이쪽으로 안타깝게도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 이 환인제약에 대한 앞으로 미래 성장성도 주목이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죠. 그래요. 일단은 이런 회사들이 잘 되는 것 자체가 이제 사회적인 맞아요. 문제로 봤을 때는 좋은 현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추천하는 추천인으로서도 네. 상당히 뭐 마음이 안타까운데. 네, 그런 분들이 마음이 아프신 분들이 또 오늘 소개해 주셔서 투자하신다면 수익을 많이 내신다면 또 이 또한 우울증 치료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맞습니다. 환인제약이라는 네. 기업인데요. 앞서서 김보람 앵커가 상당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우울증이라든지 아니면 치매 환자 그리고 자살 방지용 우리 약품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환인제약입니다. 자, 환인제약의 첫 번째 우리가 그림 잠깐 보면서 설명을 조금 드리면요. 자, 매출에 대한 구조를 먼저 한번 보실 건데요. 매출 구조를 한번 같이 보시면 네. 자, 일단은 환인제약 같은 경우에는 정신계에 대한 부분이 70%를 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계가 8%, 순환계가 6% 정도 나타나고 있고, 자, 이 정신계 70% 제가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바로 그 분야였죠. 그래서 현재는 이런 부분을 이제 우리가 캐시카우라고 하는데, 캐시카우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 10명 중에 1명이 우울증에 걸렸다면 지금은 10명 중에 2~3명, 치매가 100명 중에 1명이었다면 맞아요. 마음의 감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감기는 낫습니다. 그런데 낫기가 힘든 부분이죠. 그런 약에 대한 부분이 낫기가 힘들다는 말은 또 바꿔서 생각을 하면 지속적으로 투약을 해야 된다는 뜻이 되겠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분야가 바로 이 정신질환 계열이다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고요. 그리고 2015년에는 정신건강증진법이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원래는 2014년 말에 이 정신건강증진법이 시행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법안 자체가 발의가 계속적으로 미루어져 왔죠. 그래서 현재까지 미루어지면서 주가도 빠지는 상태였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분위기 자체가 결국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곧 발의가 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발의가 된다면 그 발의 내용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범위 자체가 축소가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주변에서 나 정신질환 때문에 병원 갔다 왔어. 어감이 어때요? 저 사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가가 되겠죠. 하지만 네. 축소가 되면 그냥 정신질환 쪽으로 갔다 왔어. 누구나 갈 수 있는 부분이구나. 그러면 네. 그렇게 따진다면 경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도 네. 이용이 더욱더 늘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네. 드리면서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실적이 나타날 것이다 라는 의견이 네. 첫 번째 부분이었고요. 여기서 한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두 가지 하십시오. 정신건강 증진법이라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는 제약업체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2009년 이후 계속 지속이 됐었던 이 정부의 약간 인하 정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분야 때문에 대부분의 제약업체들이 약가의 영향을 좀 덜 받는 일반 의약품 쪽으로 전향을 한다고 들었었거든요. 환인제약은 알다시피 또 모두 전문 의약 품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충격은 좀 덜한 건지 네. 말씀 들어보니까 앞으로 성장성은 크다고 하는데 영향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상당히 좋은 질문이십니다. 전문 의약품과 우리가 일반 의약품이 있습니다. 그 일반 의약품은 쉽게 말해서 쉽게 접근해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도 살 수 있는 약품을 뜻하는 거고, 정신질환계에 대한 부분은 대부분 다 이제 전문 의약품이죠. 그런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범위가 축소된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축소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반 의약품으로도 살 수 있는 정신질환계 약품이 생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전문 의약품과 일반 의약품의 가장 큰 차이는 강도가 세냐 약하냐예요, 사실. 네. 다이어트 약 같은 경우에도요, 휴원수는 알론정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 그 상품 자체가 다이어트 약은 정신적인 부분 자체를 위험 수위가 높은 약이잖아요. 네. 전문 의약품도 상당히 많은 시점인데 왜 휴원수는 그냥 우리가 일반 의약품으로 구입할 수가 있을까요? 당연히 강도가 약하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환인제약 말고 정신 관련 약품 자체를 생산하고 있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환인약품이 전문 의약품으로만 구입할 수 있던 약 자체를 지금부터는 일반 의약품도 같이 팔 수 있는 구간이 생길 수가 있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경증 환자에 대해서도 매출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까지가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아까 전에 상당히 좋은 질문 하셨습니다. 네, 돌발 질문인데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계속 이야기 이어나가 볼게요. 이렇게 정신의학계뿐만이 아니라 또 한 가지 더 사업을 벌이고 있는 분야가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강남 성형외과가 잘 되는 이유가 사실 처음에는 보톡스 때문에 잘 됐었고요. 그랬었나요? 그러게요. 맞아보셨지 않습니까? 모르는 척. 그래요? 네. 그래요. 남자분들도 필러는 또 맞는 사람도 많습니다. 저도 사실 보톡스나 필러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었는데, 아직까지 저는 맞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맞은 같죠? 네. 탱탱해 보여서. 네, 고맙습니다. 자, 그래요. 그런데 그만큼 지금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매출을 따지고 있는 것이 보톡스 분야에서는 4가지거든요. 보톡스라는 것이 약품의 이름이에요. 그 약품을 만드는 회사가 바로 엘러간이라는 회사고, 메디톡스가 만들고 있는 부분은 바로 메디톡신이라고 하는 보톡스와 유사한 물질입니다. 그냥 그 두 가지를 봤을 때 원조는 누굽니까? 자, 원조는 보톡스입니다. 자, 원조는 망하지 않습니다. 수급의 원조가 저듯이 이 보톡스의 원조는 바로 보톡스입니다. 그러면 그 보톡스가 엘러간사인데, 자, 그 엘러간사 자체가 메디톡신에 어느 정도 공격을 받더라도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는 그래도 많이 팔리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국내에 대한 유통과 판매를 담당하고 있는 업체가 바로 이 환인제약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언제 네. 지정이 됐냐면 2014년 11월 달부터 지정이 되면서 지금 매출 자체가 잡히고 있는 시점이라는 거죠. 자, 4분기에 긍정적인 실적이 나왔던 이유 중에 한 개도 바로 이 엘러간사의 보톡스와 필러에 대한 매출이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럼 그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그림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이거는 이제 필러에 대한 부분입니다. 네. 필러에 대한 부분이고, 자, 메디톡스가 지금 32%, 필러가 아니죠. 요게 이제 보톡스에 대한 부분인데, 엘러간 코리아,
이게 바로 환인제약에서 담당하는 부분인데요. 그게 21%를 차지하고 있고요. 네. 휴젤 파마가 유럽계 약품이죠. 21%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 그림도 한번 이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이건 이제 필러 시장에 대한 예. 분위기입니다. 유사한 알고 계신 약품들 많으실 거예요. 맞죠? 몰라요. 아, 모르십니까? 예. 길더마 코리아가 지금 38%대로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LG생명과학이 19%, 그리고 엘레간 코리아가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수가 휴원수가 14%대를 차지하고 있고, 이게 지금 필러에 대한 부분인데, 네. 필러와 보톡스의 공통점이 한 게 있습니다. 지속적인 투입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필러는 저도 안 맞아봤지만 제가 주변에 그리고 저희 와이프로 봤을 때는 가끔씩 맞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보톡스 같은 경우에도 주기적으로 어느 정도, 가야죠. 그렇죠. 한 6개월 정도? 예. 그런 기간 자체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가 꾸준한 매출처를 창출할 수 있다. 다만 유통과 판매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 마진에 대한 부분은 낮을 수 있지만 어차피 수익의 다변화의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은 긍정적인 요건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게 맞겠죠.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낫죠. 네. 1,000원이라도 벌어오는 게 어딥니까? 그렇게 계산한다면 환인제약의 지금의 주가상의 모습과는 상당히 실적과는 괴리가 많이 나타나는 구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뭐 네. 궁금하신 거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 정신의학계도 앞으로 미래 성장성에 주목되는 분야고, 새로 손대고 있는 이 사업 초기 국면인 미용 의료 부문도 성장성이 굉장히 더 큰 분야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성장성 주목된다. 두말할 나위가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적도 한번 살짝 열어보고 싶어요.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그런데 유동 비율은 되게 높은 수준이라는 얘기도 들었고요. 실제 성적을 열어보면 어느 수준인가요? 예, 맞습니다. 좋은 이게 상당히 거의 맞죠. 상당히 잘 하시는데요. 지금 유동 비율과 부채 비율, 우리가 유보율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잠시 한번 보시면요. 자, 글씨가 작은데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한번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자, 유보율과 부채 비율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채 비율이라고 하면 자산에 대비해서 부채가 몇 %가 자리를 잡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이죠. 그러면 지금 부채 비율은 거의 10%, 11%대는 무슨 말이냐면 거의 무부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부채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유보율은 지금 1785%까지 늘어나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연말에 갔을 때 배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해왔던 게 사실이다. 왜? 유보율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회사가 투자를 하든지 아니면 뭔가를 할 수 있는 잉여금이 회사에서 많다는 거거든요. 네. 이런 유보율이 높은데도 만약에 대표이사가 유상증자를 한다. 그럼 그 회사 거는 버려야 돼요, 사실. 그건 양심이 없는 회사입니다. 회사에 꿈꾸는 그 잉여금액이 이만큼 많은 상태에서, 맞죠? 우리의 유상증자, 우리의 돈을 받는다. 그거는 정말 안 되는 회사고, 대신 환인제약은 그렇게 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높은 유보율을 바탕으로 꾸준한 무상증자도 했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주 환원 정책으로 배당금도 계속적으로 늘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종목에 대한 소개는 짧게는 20분, 길게는 30분밖에 제가 못 해드리겠지만, 이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진중하게 우리가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오늘의 이 시세가 뭐가 필요했겠습니까? 21,000원에 산들, 22,000원에 산들, 예?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갖춰진 건강한, 네. 회사 이름은 건강하지 않지만 그런 기업에 대해서는 꾸준한 투자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투자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이 펀더멘털인데요. 실적을 열어보니까 굉장히 건강한 회사였습니다. 제약회사니까 건강한가? 아무튼 그러니까 빚을 내지 않고 차입하지 않고 회사를 운영하는 환인제약이었는데요. 제가 알아본 바로는 2004년부터 꾸준히 배당을 준다고 말씀하셨듯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이상로 멘토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이 주포는 누구인가? 어느 정도 강한가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차트도 한번 열어보죠. 예, 차트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봉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가 일단은 살아있는지 여부를 우리가 먼저 판단하셔야 되는데,
일단은 저가권역에서 지금 고가권역까지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왔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그 건강증진법에 대한 통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조금 많이 올라왔던 상태고 예.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자살률 자체도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자살률에 대한 그림도 제가 빼먹었는데 지금 잠깐만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한번 같이 보시면 예. OECD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인데 자, 안타까운 그리스가 성적이네요. 그러게요. 그리스가 그렇게 문제를 그러니까요. 다른 나라에 하더라도 저렇게 낮습니다. 저 맞아요. 국민들 국민성이거든요. 저게 라틴 계열 자체의 특징입니다. 그리스와 이탈리아가 보면 라틴 계열이 보면 네. 가물을 항상 즐기는 민족이죠. 예. 하지만 우리나라는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식도 마찬가지죠. 오늘 사서 내일 빠지면 어떡하지? 내가 환인제약의 약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이 생각까지 하실 건데 먹든 안 먹든 일단은 이 회사에 안 먹으면 더욱더 좋으신 거고 맞아요. 먹으면 이 회사에 또 도움이 되시는 거니까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살률을 낮추는데 가장 큰 요인을 하고 있는 게 이 환인제약이었고 네. 자, 그러면 주포를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일봉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하단 권역 지금 추세를 뽑아내고 있는 과정 안에 놓여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지금 뭐 주포에 대한 부분 자체가 조금 무의미할 수도 있는데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투매가 먼저 나타나줘야 되는데요. 투매 자체는 이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자리인데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바닥권역으로 내려갈수록 거래량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늘어나는 모습이 양 세력에 의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앞서서 올렸던 외국인에 의해서 시세를 분출시켰던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외국인이 빠져나가고 기관도 빠져나간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자연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었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주가 자체를 올리는데 자, 누가 올리나요? 외국인은 뭐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냥 팔고 있는 상황이고 대신에 이렇게 기관 자체가 고가 권역에 다시 한번 매수를 그리고 저가 권역으로 내려갈 때 매도를 함으로써 꾸준한 지금 수급적인 변화를 유치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죠. 네. 시세 자체는 외국인에 의해서 크게 올랐던 시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리 같은 경우에는 손바뀜이 꾸준히 이루어지는 자리고 그렇게 봤을 때는 사실은 이 22,000을 돌파하는 자리를 좀 더 봐야겠죠. 하지만 지금 자리도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매 전략까지 같이 들어볼까요? 예, 매수가는요, 방송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 하지만 28,000원 정도를 네. 보시면 되겠고요. 자, 1차적인 목표가는 2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9,900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의 두 번째 종목은 환인제약이었습니다.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죠. 네, 오늘의 종목 세일즈 종목은 환인제약입니다. 매수가 28,000원, 목표가 23,000원, 손절 가격 19,900원 정해주셨습니다. 네, 이번 주 두 번째 주니까요. 두 번째 종목입니다. 오늘은 환인제약 한 종목만 봤죠. 전략까지 모두 들어봤는데요. 이번 주에 강연회 여신다고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강연회를 합니다. 그래 우리가 투자자가 되셔야 됩니다. 투자자가 되기 위한 강연회 네. 말씀을 드릴 건데요. 역발상에 대한 투자 전략, 주포 찾기 어떻게 해야지 주포를 찾아서 마음고생 안 하고 조금은 루즈하게 우리가 주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매매 기법을 말씀을 드릴 거고, 동부증권 인천지점 서울 지하철역 7호선 굴포천역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8번 출구고요. 메디캐슬 빌딩 2층 오시면 토요일 오후 2시에 저를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21일 토요일 오후 2시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함께 하시면서 유익한 정보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